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재욱입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조금은 편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일단 비약물적 치료, 약물 얘기가 나오면 늘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이 강의부터는 ADHD의 비약물 치료, 인제행동 치료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전체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오늘은 이 규칙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규칙적인 삶은 모두에게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ADHD를 진단받은 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수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규칙성은 깊은 수면을 유지시켜 주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합니다. 수면은 불규칙한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점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자고 일어날수록 수면 사이클이 안정화가 되는데 2교대 근무나 3교대 근무를 하시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불면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깊은 수면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깊은 잠을 자게 되면 뇌세포가 조금 이제 수축을 하면서 뇌세포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 공간으로 뇌세포 안에 있던 노폐물이 배출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얕은 수면은 이런 과정이 없어요. 뇌세포가 수축 없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노폐물이 그 안에 이제 고여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수면 총 시간보다는 깊은 잠을 몇 시간 잤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10시간을 자더라도 전부 다 얕은 잠이면요, 매일 피곤하고 인지기능이 뚝뚝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당연히 높아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잠을 자는 시간이 조금 적더라도 그 대부분이 깊은 잠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낫겠죠. ADHD 같은 경우는 특히 수면 위상 지연이라고 하는 현상이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보통 사람은 12시쯤 자고 아침 7시쯤 일어나는데 ADHD 분들은 유독 2시, 3시, 4시에 잠을 자고 늦게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잘 못 일어나니까 지각을 하거나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면 위상 지연인데요. 이 수면 위상 지연 현상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늦은 시간에 잠을 자게 되면 해가 떠버리가 되고 해가 뜨게 되면은 빛에 의한 영향과 해 뜨면 다른 사람들 움직이고 이제 소음이 생기잖아요. 소음에 의해서 잠이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깊은 잠을 못 자게 돼서 집중력 및 인지능력 저하 문제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칙적인 삶이 수면에 영향을 주는데 수면이 다시 집중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ADHD 특유의 문제입니다. 계획과 실행 지연 문제를 덜 만들게 됩니다. 규칙적인 삶을 사신다면 이런 문제가 덜 생긴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삶의 특징은 내가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난다 뿐만이 아니라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이런 루틴으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 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틀이 있기 때문에 그날 계획을 덜 수립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ADHD에게 그 계획 수립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냥 뭐 하면 되지 뭐 하면 되지가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는 중간중간에 생각이 치고 오거나 우선순위가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계획을 덜 수립하는 것이 ADHD에게서는 에너지를 덜 쓰는 일이 되겠죠. 새로운 계획이 매일 이제 추가되는 그런 새로운 계획들이 있잖아요. 이런 계획은 규칙적인 삶을 산다면 기존 계획이 있을 테니까 그 계획 기준으로 앞뒤로 이제 끼워 넣는 식으로 만들어 나가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고, 루틴이 있다면 실행이 지연되는 문제도 덜해집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이 책을 펴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지연이 되는 게 ADHD의 특징이죠.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루틴이 있다면 그냥 나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서 책을 일단 열었어, 이런 루틴이 있다면은 지연 문제도 훨씬 덜해져요. 그래서 규칙적인 삶이 중요하고, 또한 불필요한 도파민 낭비를 상당히 줄여줍니다. 도파민은 무한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어요. 하루 중에 유한하게 이제 가져온 내 도파민을 가지고 내가 그걸 분배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도파민을 내가 실제로 집중해야 하는 것에 분배를 해야 되는 거지, 계획을 세우는데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데 도파민을 쓰게 된다면 내가 정작 해야 되는 곳에 쓸 도파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변화가 그날그날 있게 된다면 특히 ADHD에 한해서는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내가 집중력 문제가 있다, 또는 실행에 문제가 있다, 계획에 문제가 있다 한다면 최소한 잠자는 시간만이라도 정시에 자고 정시에 일어나는 규칙성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규칙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